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위는 모레부터 풀리겠습니다. 올가을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산 입구까지 화려하게 물들었습니다. 태백시 대표 스포츠인 남녀 핸드볼이 학생 감소로 선수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사를 염두에 둔 줄서기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번 주 들어 산지와 고지대에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 농작물들의 냉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강릉 왕산 영하 4.2도 등 산간 기온이 영하 2, 3도까지 떨어졌고 내일 아침도 대관령 영하 1도, 태백 0도, 동해안 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고 밤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은 농작물 냉해가 우려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부터 풀리겠지만 일교차가 매우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 단풍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악산은 지금 단풍 절정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설악산 단풍을 만나기 위해 내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단풍으로 물든 설악산을 담아왔습니다. 옥색 물빛으로 가득 찬 용소폭포 주변으로 오색 옷을 꺼내 입은 단풍이 자태를 뽐냅니다. 동전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 같아 이름 붙여진 주전바위가 단풍과 함께 장관을 이룹니다. 이번 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설악산은 이제 산 입구까지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설악산 단풍 절경 중 최고로 꼽히는 주전골입니다. 올해는 7년 만에 흘림골이 개방하면서 탐방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하루 5,000명까지인 탐방 예약이 이미 끝났을 정도입니다. 탐방객들은 계곡과 단풍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주전골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내느라 바쁩니다. 설악산이 작은 금강산이라고 하는데 산하고 바위하고 기암괴석이 너무 어우러지고 예쁘고 폭포도 예쁘고 등선대 넘어서 하강할 때 치비폭포 그 구간하고 지금 여기 방금 들어온 욕소폭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단풍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It's fantastic. It's a combination of green, yellow, red in all the stages, and this is the main purpose to come to Korea. 오색에서 차로 20분이면 도착하는 한계령 휴게소에서는 단풍과 기암괴석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멀리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의 향연은 이번 주말 설악산과 오대산을 지나 남쪽의 지리산과 내장산, 한라산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전국체전 은메달을 비롯해 전국대회 수상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는 태백시의 대표 스포츠 핸드볼이 위기입니다. 핸드볼 팀을 갖춘 학교 5곳 중 4곳이 팀 인원을 겨우 맞추거나 미달일 정도로 선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전국체전 여자 고등부 결승전에 진출한 태백 황지정보산업고의 경기 모습입니다. 선수들이 거의 교체 없이 1시간 10분을 계속 뛰어다닙니다. 상대팀이 12명으로 팀을 꾸린 데 반해 황지정보산업고 선수단은 8명이라 교체 선수가 고작 1명뿐입니다. 이렇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 지금은 8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은 7명으로 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 부상을 당해서 나오면 그냥 한 명 없이 황지정보산업고에 선수를 올려보내는 세연중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정원은 10명뿐인데 내년엔 9명으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회를 출전할 때마다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체는 별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한 사람이 계속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것 같아요. 남자 중고교팀은 더욱 심각합니다. 태백 기계공고 핸드볼팀 정원은 고작 4명입니다. 일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차출되면 이번처럼 2명이서 훈련해야 합니다. 대회에 나가야 할 때는 선수가 아닌 학생들까지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4명 있을 때 대회를 못 나가고 일반 학생들이 없는 이제 핸드볼 못하는 애들도 가르쳐서 나갔거든요. 그냥. 태백중학교는 전체 정원이 8명인데 현재 3학년 학생 7명이 내년에 빠져나가면 정원이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팀 구성에 여유가 있는 건 오직 황지초등학교 핸들볼팀 한 곳뿐입니다. 핸들볼팀이 있는 태백 지역 전체 학교 5곳 가운데 4곳이 최소 인원을 가까스로 맞추거나 미달된 상태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태백시 인구가 10년 새 20%가량 줄고 학생 연령층은 40% 넘는 감소폭을 보이면서 앞으로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팀의 선수 수급이 더욱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태백의 핸드볼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장학금과 같은 유인책을 늘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선수를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추세고 또 초등학교에서 이제 잘 받쳐줘야 이제 중고등학교가 다 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핸드볼이 인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뭐. 태백시를 대표하는 핸드볼이 선수 수급에 갈수록 어려움을 느끼며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와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민선 8기 첫 정책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강원도는 강원도 부채 감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동서고속화철도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수건 사업의 빠른 추진에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접경지 군납 우선 구매 제도 유지와 농자재 반값 지원 등도 제안했습니다. 태백시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동결됐습니다. 태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의 연간 월정수당 2,629만 원과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90만 원 등 연간 의정비 지급 총액 3,949만 원을 2023년에도 그대로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3년 동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원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4년마다 물갈이 인사를 겪으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 문화도 갈수록 심해져 선거를 더욱 혼탁하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늦은 밤 평창 지역 곳곳에 뿌려진 흰 종이들.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군수 예비 후보의 비리 의혹을 담은 전단지를 살포했는데 그 배우가 다름 아닌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평창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평창군 6급 공무원이 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리고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를 어기고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 때만 되면은 줄서기 비슷하게 가담을 하고 불법 선거에까지도 이제는 서슴없이 덤벼들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이제는 믿음이 안 가죠. 공무원 그 신분 자체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평창의 경우 민선 5기부터 현재 민선 8기까지 4번에 걸쳐 군수 당선자가 매번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한 번씩 번갈아가며 승리를 가져갔는데 새로운 군수가 입성할 때마다 공무원 조직에도 물갈이 인사 같은 큰 변화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요직을 차지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선거 개입이라 무리수까지 두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줄서기 하는 평형이 있어요. 보니까 승진 못하다가 그 줄서기가 딱 돼가지고 그건 좀 잘못됐죠. 일 잘하는 사람을 뭐 승진도 하고 요직에도 갈 수 있는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이 같은 줄서기 문화는 공무원을 넘어 이제는 지역 사회단체로까지 번지는 상황. 불법과 혼탁선거가 갈수록 심해지고 여기에 공무원과 사회단체장까지 가담하면서 인구 4만 명의 작은 도시에 편가르기식 선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악재 속에도 동해안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9월까지 동해항을 통한 수출액은 6억 231만 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2014년 6억 6만 달러를 뛰어넘었고 지난해 3분기보다는 58.7% 늘었습니다. 동해항의 월 평균 수출액은 5천만 달러가 넘어 연말까지 수출액이 7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출 주요 품목은 해저 케이블 등 전선유와 합금철, 중고차 순이었고 국가별로는 러시아, 미국, 대만, 네덜란드 순입니다. 제22회 고성 통일 명태축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고성 거진 11리 해변에서 펼쳐집니다. 고성으로 떠나자 고성 통일 명태축제로 간다라는 주제의 이번 축제에서는 명태 화로구이, 어선 시승체험, 관태체험, 명태 수조 전시, 명태 사진전 등이 다양하게 열립니다. 지난 1999년 시작된 명태축제는 2020년과 2021년엔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못했고 올해 다시 열리는 겁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오늘까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면서 오후 6시 기준 1009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256명, 춘천 236명, 강릉 125명, 동해 74명, 삼청 47명, 속초 32명, 태백 17명, 정선 15명, 양양 11명, 고성 5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74만 2,561명이고 오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47.5%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대관령 KTX 터널에서 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실과 강릉 평창 소방서와 경찰서, 지자체 등 9개 기관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서는 터널 내부의 사고를 가정해 원격 단말 장치를 통한 교신과 유관기관 간의 재난통신망 교신 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은 터널 특성상 철도 운행이 없는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단풍철 양양 오색지구 관광객 편의를 위해 오색 공영타워 주차장이 24시간 확대 운영됩니다. 양양구는 단풍철 흘림골 개방 등으로 오색지구 관광객이 급증하자 오색 공영타워 주차장을 24시간 운영으로 변경하고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나섭니다. 주차요금도 10분당 200원, 하루 최대 10,000원으로 변경해 단기 주차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강릉 주문진 농공단지와 강릉시 이밤동 중소지방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6천만 원을 들여 노후 산업단지 2곳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입주업종의 첨단화와 시설 개선 등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